사실 TSMC를 좋고 말고 평가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TSMC가 뭔가 되게 서프라이즈로 네거티브한 부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판단이 그렇게 너무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TSMC가 좋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TSMC를 더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인 TSMC의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와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는 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셨겠지만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순이익, 왜 순이익을 매출보다 먼저 말씀드리냐면 TSMC는 월간으로 실적에 대한 매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분기 실적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과 순이익에 대한 그 율들,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생각하고 있던 숫자가 순이익에 대해서 300빌리언 대만 달러였는데 지금 나온 숫자는 325가 나와서 매우 좋은 숫자가 나왔고 이익률도 보면 지금 그로스 마진이 57.8%, 매출에서 총 매출이익이죠. 그리고 OP 마진,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47.5%, 기존보다 훨씬 계속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양호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을 공정별로 일단 구분을 해보면 지금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매우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세밀화되어 있는 그 공정들에 대한 비중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분기별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숫자라는 측면과 조금 전에서 확인했던 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아주 양호한 실적을 만드는 바탕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을 제품별로 구분해서 보면 지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높은 부분을 오른쪽에 QOQ 증가율로 보시면 대부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다 증가율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DCE라는 요 매우 1%의 비중이 굉장히 작은 부분, 이 부분에서만 좀 숫자가 적게 나오는데 매우 비중이 작은 디지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요 파트에서만 증가율이 좀 떨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실적이라는 것이죠. 전체 매출에서 비용과 이익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빼면 전체 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기존의 GP 마진을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이미 좀 전에 확인을 했고요. 마진율들은 그 부분이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부분들, 이 예상치 부분들보다 또 많이 높은, 이게 만약에 예상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근데 시장에서의 모든 전체 액수와 이익률 두 가지 다 더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TSMC가 가장 빼놓지 않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AI라는 현상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점도 있지만 그거는 엔비디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지금은 시장의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담감도 저는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최근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쉬운 상황이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불편하면서도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그래야 좀 더 편한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TSMC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면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 안에 들어가면서 주도주 안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포워드 멀티플 앞으로 1년 동안에 돈을 벌 것을 가지고 계산한 PE를 보시면 지금 지난 2023년 9월부터 쭉 트렌드를 보셔도 20배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숫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이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증가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 더 많이 비싸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주가가 올랐지만 이익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행 멀티플로 지금 보셔도 그 부분도 이렇게 한 30배는 안 되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플러스 값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전체에서 보면 지금 23년도와 24년 전망이 담겨 있는 그 차트를 보시면 TSMC는 기존에도 이미 59%였는데 62%로 더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가장 중요한 고객은 애플과 엔비디아고 최근 기사에서도 보신 적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좀 나도 애플만큼 좀 대우해줘라는 부분을 TSMC한테 좀 주장을 했는데 TSMC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만큼 저는 이러한 그 현재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마치 갑과 같은 을이다라는 그 개념을 TSMC는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TSMC는 고객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토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객인 엔비디아와 애플이라는 두 회사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 지금 지난 고점에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다 트라이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그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이라는 부분은 비즈니스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이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TSMC는 저 두 비즈니스의 영역 중에 한쪽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두 비즈니스를 다 고객으로 잡고 있고 그 두 비즈니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더 있는 그러한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제 당연하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삼성 쪽에서 많이 좀 무언가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뭔가 기대가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었던 인텔도 지금 회사의 경영 상태를 보면 뭔가 어떻게 될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존에도 강한데 그 강한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개별 기업 측면에서나 다 있는 그러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TSMC를 좋고 말고 평가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TSMC가 뭔가 되게 서프라이즈로 네거티브한 부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판단이 그렇게 너무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TSMC가 좋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TSMC를 더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유동성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한 그 ETF에서 두 지역 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돈이 들어올 때 1등 주고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안 살 리는 없겠죠. 그리고 가치주 대비 성장주에 대한 그러한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성장주가 이렇게 빠르게 최근에도 움직이고 있으면 이 성장주에는 TSMC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 모든 그래프들이 다 나머지는 좀 흐지부지한데 하나의 그래프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IT네요. IT를 살 때 TSMC를 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IT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이 그래프만 매우 오른쪽으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네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출도를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 TSMC는 다 해당되는 그러한 P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갑과 같은 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TSMC는 경쟁자를 삼성전자와 아까 인텔이라는 부분에서도 표현은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점을 살짝 빙자한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생산할 때 자기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그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겠죠. 그 부분은 바로 이 쿠르노 모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점 시장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이 자기의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수준, 이제부터 하나를 더 만들면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생겨라는 부분이 제로까지 됐을 때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개수를 결정하면 그 수요가 만나는 부분까지 해서 이만큼의 이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독점 기업은 결정하는데 독점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는 S라는 기업과 A라는 기업이 동일한 생산량을 결정할 때는 이 각자의 곡선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 두 업체들이 쟤는 얼마큼 생산하지? 늘리나?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적정한 선을 찾는 이 두 점이 만나는 점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엔 45개인데 오른쪽 6에서는 60개라는 개수가 나오는 생산량이 더 증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돼서 경쟁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의 모델에서 사실 오른쪽이라는 것처럼 플레이어는 3개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점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갑과 같은 을이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마진율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많은 IT 전문가들과 저 같은 전략가도 그 생각에 큰 차이가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실적 발표에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속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ML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장비의 핵심적인 장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업황 전체에 약간 먼저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장비 쪽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장비가 먼저 꺾이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점점 꺾이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증권사가 윈터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그 지금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가 좀 블랙박스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세지면서 그쪽의 활동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미리 그 미국의 견제를 피해서 장비를 먼저 사놨다가 그 장비를 사놨다가 이제는 안 사는 건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뭔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반도체 내부에서의 이 움직임이 뭔가 해석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나라는 부분에 의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는데 저는 하나의 이유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알고 있다시피 관련된 업체 시장 전체의 레벨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높아져 있는 부분에서의 이제는 뭔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그 뉴스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실적으로 그 반대 느낌을 다시 얻었겠죠.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은 어, 리스크가 없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 주가가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리스크라는 단어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후자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탑픽 중에 하나가 TSMC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선호하는 종목이고 가장 전망과 현재 상황과 두 가지가 다 뛰어나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 유동성이 아까 내용 중에 설명드렸던 유동성의 변화나 다른 부분들의 시장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항상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비슷한 업체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TSMC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